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강에서 다뤘던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사업계획서가 어떤 형태로 작성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지금 보여질 사업계획서는 일반 회사 창업의 사업계획서지만 1강에서 말씀드렸던 창업과 일단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일단 뷰인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그 회사가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접근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순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뷰인이라는 회사는 제가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선배나 친구들이 갔던 고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 간의 문제였고, 일부분에서는 불합리한 요소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그런 고민에 대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겪었기도 했고, 특히 현장 실습에서 오너나 이제 점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인턴들하고의 마찰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좀 생각하고 알게 되는 계기가 좀 되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기도 한데, 사회가 사실 나만 바뀐다고 전체가 바뀌지도 않고 단기간 내에 바뀔 수도 없는 구조적인 특징이 좀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구조에 적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적응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모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은 하지만 이제 변화의 선봉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긴 한데, 본인의 현재 선택이 미래 본인의 가치를 바꾼다고 하면, 또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을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뷰리는 새로운 미용 문화를 만들고 미용인이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체감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현재 학생 신분에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일까인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뷰인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본인의 인턴 기간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전문가의 재무 코치도 받을 수 있고, 뭐 진로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충, 저희 실제 사례로는 미용 도구를 좀 사려고 하는데 어디 게 좋냐, 뭐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편안하게 본인의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이뿐만 아니고 본인의 이제 부족한 스킬이나 뭐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또 청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교육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질의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들의 경우에는 급여가 높지 않아서 세무 관리까지는 들어가진 않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세무 관리까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케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 매출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에 따라 다음 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가이드도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 뷰인이 개발한 서비스고, 뭐 당연히 프로필 촬영이나 홍보 영상 제작이 들어가고,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재무나 세무 그리고 법률 그리고 노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해서 가이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용 재료를 할인해서 구매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SNS 홍보에 대해서 개인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대행을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개인 샵 오픈할 경우에는 이제 오픈에 대해서 관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관여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전문 인테리어 업체하고 미팅도 연계를 해주고,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또 조장도 해주고, 그리고 네, 그런 것들 등 이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급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데 디자이너와 유사하긴 하지만 이제 매장에 대한 케어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상으로 뷰인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겠고, 이제 이런 회사가 어떤 형태로 이런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강에서 보셨던 내용이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노트 사진을 찍은 건데, 처음이 질문하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한 달에 한 개씩 바꿔야 될 정도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도 하기도 하고, 운영에 대한 질문, 그리고 팀에 대한 구성,
그리고 뭐 매뉴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멈춰서 쓰고 밥을 먹다가 쓰고 이제 그냥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긴 한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뷰인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문제점을 이제 찾고 또 찾고 계속 수정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다음은 분석하기인데 매장 창업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던 것이 뷰인의 진입 시장은 기존 사업자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 업체도 없고 뭐 유사 업체도 없어요. 그래서 분석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상권에 영향을 받는 이제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권 분석도 크게 관여되지 않았고 단지 새로운 시장이 생겼을 때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했는데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나 뭐 실무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의 니즈가 있을 거라고 확인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네. 그리고 차별성은 원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니까 특별한 게 사실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냥 누군가와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와트가 무엇일지에 좀 더 크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창업이라는 이제 젊은 패기와 열정이 사실 가장 높았고 이제 각 분야의 젊은 트렌드를 아는 실무자가 배치되었다는 점이 사실 가장 강점이었고 약한 부분은 당연히 자본력이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자본력도 노동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와트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가 빠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결과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업무의 속도가 빨랐고 그 빠른 업무에 비해서 결과물들이 이제 기성세대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목표 시장 STP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턴부터 원장급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부터 영세 업장까지 모든 대상에 맞춘 이제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시장이라고 세운다고 하면 이제 뷰티 시장 전체를 포섭하겠다라고 계획을 원래 세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뷰티 시장에서도 피부, 네일, 메이크업, 헤어 등등 이제 나눠져 있지만 이제 미용 시장의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하면 전체 다 아우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런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전 분야적인 변화를 이제 케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케어하자라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더 활성화될 섹터를 이제 구분 지어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직급은 높지만 업체의 규모가 작거나 업체의 규모는 크지만 직급이 낮은 대상이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땐 효용성이나 가성비 측면에서의 그들이 갖는 실무자들이나 이제 원장급이나 인턴들이 갖는 이익은 훨씬 크겠다라고 판단은 했죠.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인데 정말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공부도 덕분에 너무 많이 했던 것 같고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했던 것 같고 신규 시장이긴 하지만 유사 사업군을 이렇게 굳이 꼽아보자면 회계부터 이제 인테리어까지 각 분야별로 이제 접목을 해야 하는 뷰인의 서비스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당연히 하고 만났어야 했기 때문에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변호사, 재무사 만나서 미용 시장에 이제 입각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어떤 형태면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이제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이랑 이제 의논하고 계속 의논을 했죠. 그래서 뭐 당연히 홍보 마케팅 역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컨텐츠 기획부터 일반적으로 홍보 마케팅 회사에서 진행하는 요소들 전부 공부하고 접목시켜 보기도 했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만큼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이지만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예전에 샵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을 때 디자이너들의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매달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 실무자가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제 변화가 좀 생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경험 삼아서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실적 분석 리포트를 아예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실무자나 이제 원장님께 이제 제공을 하고자 해서 새롭게 아예 구상까지 해보는 상황까지 됐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용인이 많은 전문 분야를 이용하기에는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큰데 미용 시장 특성에 접목시켜서 이제 시장 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사실 그 과정까지가 벤치마킹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죠. 그리고 뭐 본격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쌓여진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는데 서비스 개념부터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 그리고 에이전시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사실 에이전시 벤치마킹도 많이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찾게 할 요인은 무엇인지 뭐 다방면으로 고민도 해보고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뭐 이것도 일강처럼 오픈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된 비용 그리고 매달 발생하는 운영비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 현실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제 예산안을 짜는 건데 뭐 저희는 특성상 이제 1인 혹은 아니면 이제 매장 아니면 프랜차이즈별로 계약건이 따로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 인원에 따라서 쉽게 계산이 될 수 없죠. 네, 그래서 건건마다 이제 예산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엑셀을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투자자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예산을 검토할 때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목표를 수립할 때 손쉽게 이제 산출이 5분 안에 가능하도록 이제 미리 엑셀로 만들어 놨었어요. 굉장히 유용한 자료니까 나중에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뷰인이라는 회사를 시작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계획서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가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성공은 준비된 자가 운도 따라야 가능하지만 실패는 준비되지 않은 자가 맞이하는 좌절이다. 실패와 멀어지는 방법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시작하는 3년이 여러분들의 30년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